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적어도 2년 안에 우리가 언젠가 다시 또 봐야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고등학교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내용에서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까지만 설명했을 테니까. 첫 번째 대표값. 대표값은 우리가 배우는 대표값은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는 평균, 그리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 세 가지를 보고 대표값이라고 해요. 그런데 평균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뭔지 알아요. 귀신같이 다 구하더라고요. 어떻게 구하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배운 적 없는데도 애들 다 해요. 그죠? 그럼 중앙값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시험을 봤다고 치자. 그럼 뭐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어. 그럼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쭉 나열한 다음에 점수별로 가장 가운데 있는 녀석을 보고 중앙값이라고 하겠대. 맞아? 근데 그 중앙값은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5개를 이렇게 조사를 했다 치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누구는 10점, 누구는 뭐 1테러게 50점이 있대. 그리고 20점 있고 20점 있고 40점 있대. 이렇게 나열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보고 중앙값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됐어? 하지만 짝수명이 시험을 봤어. 반에 5명만 있는 게 아니라 6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10점, 10점, 20점, 20점, 30점, 30점, 40점, 35점 하자. 좀 특이하게 해주자. 몇 명이냐? 2, 4, 6, 8명 시험 봤다고? 짝수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를 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넣어서 잠깐만요 선생님 얘네들이 겹치잖아요 라고 했을 때는 너희 둘의 평균이에요. 즉 중앙값 여기서 구하세요 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짝수명이 있을 때 중앙값을 구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두 번째 챕터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 중앙값과 최빈값에서 중앙값 n이 홀수인데 n이 짝수일 때 그 복잡한 수식으로 써져 있는 게 지금 이 말입니다. n명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니? 민서가 벌써 자면 안 돼? 자, 못 알아먹은 사람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최빈값을 가장 설명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만 앉아있다고 칠게. 남학생들 미안해. 우리 팬덤 조사할 거예요 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 10명인데 아미가 5명이에요. 멜로디가 2명이에요. 캐럿이 2명이에요. 이래. 그럼 여기에 최빈값은 아미가 되겠죠. 개인적인 팬심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캐럿 화이팅. 캐럿 개인적인 팬심 아니야. 너무 날 그렇게 뚫어져 쳐다보지 마. 그게 좋아하지 않아 너. 그러면 여기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거를 보고 최빈값, 즉 얘는 일반적으로 제일 나타나기 좋은 게 선호도야. 선호도.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다고 치자. 투표를 했다고 쳤을 때 우리 반장 선거 아니면 회장 선거를 할 거야. 자,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 이렇게 해서 한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선호도 조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투표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을 보고 최빈값으로 그 사람을 당선을 주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선호도 조사를 할 때 최빈값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50대 49가 나와도 이 집단에 있어서 최빈값이 50이라면
50명이 선택한 거라면 49명이 있더라도 이 집단의 대표값은 그 값으로 하는 거예요. 50명이 선택한. 49명의 의견이 약간 무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대표값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저 대표값들이 진짜 대표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셋 다 정말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성질들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자, 일단은 그 내용이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성질이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평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테스트만 봐도 어머니한테 점수가 날아가는데 잔소리를 때 평균보다 잘했네 못했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런데 평균이라는 게 이제 배웠으니까 가서 당당하게 엄마한테 이렇게 따지라는 건 아니야. 평균이라는 게 언제나 대표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1일 테스트가 50점 만점이었으니까 50점 만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군가는 10점, 누군가는 10점, 누구는 20점, 30점, 40점, 뭐 5명만 하자. 자, 이 정도를 놔두고 50점 만점에 이 정도를 놔두고 평균을 냈다고 치자. 어느 정도의 대표되는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진영아. 그만 자. 내 목소리가 시작한 지 채 2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지? 졸려 죽겠어? 안 졸려? 잠깐 벽에 머리를 대면은 아니 되지 마. 이게 대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에선 대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반마다 좀 특이하겠지만 어떤 반은 이런 애들도 있어. 전부 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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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50점이야. 이랬을 땐 평균이 이 반에 대해서 대표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당연히 없겠지. 이 반은 상대적으로 좀 아이들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고 말하겠지만 이 반은 압도적으로 못하는 애들만 있는 거네. 그치? 한 명만 잘하고 있어. 그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평균이 대표하는 값이라고 이걸 보고 평균만 딱 보고 누구만이 더 잘하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평균이 반드시 대표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내 말이 이해됐니? 됐어? 그만 고쳐. 그 다음에 중간값도 왜 대표하는 값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로 10점, 10점 그냥 옆에 있는 거 놔두고 하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 여기에서는 중간값을 여러분들이 20점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중간값이 10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을 대표하는 값은 10점인가요? 이 반을 대표하는 값은 20점인가요? 아니요. 이거 하나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더 웃긴 건 중간값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10점이 있고 10점이 있고 100점이 있어. 근데 다 10점인데다가 중간값이 몇 명이야? 7명이라고 할게. 이거니까 중간값이 이거니까 이반의 대표는 10점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거 절대 대표하는 값이 아니야. 아주 특이한 점수가 따로 하나가 있단 말이야. 얘를 무시할 거야? 그럴 수 없어 실제로.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10점, 2점, 4점, 5점, 1점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중간값에 대한 성질을 얘는 중간값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야.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케이스마다 다른 거야. 됐어? 하지만 그러면 최빈값은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100명이 투표했는데 50명이 선택했고 49명이 선택했으면 적어도 절반 조금 안 되게 누군가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거나 다른 선호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 거야. 50% 조금 안 되게. 하지만 딱 50%라고 해서 걔네들이 무조건 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값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치? 그때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는 해보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어린이 되면 투표를 할 거잖아.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거잖아. 하지만 항상 막 박빙으로 막 49% 이러잖아. 그치? 뭐 0. 몇 프로 차이 막 이런 데잖아. 정말로 그게 우리나라에 뭐 이런 대통령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반대도 좀 그만큼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인 거니까. 그래서 최빈값을 한 거니까. 그치? 민주주의니까 그건 인정해야 돼. 싫더라도. 알겠어? 좋아? 오케이. 잘 깼어? 아직 안 깼어?
아니 잠 깼냐고. 생긴 거를 뭐라고 건 거 아니야? 나도 못생겼어 괜찮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빈값도 대표하는 값으로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상황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세 개의 대표값을 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안 할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가 더 좋은가 뭐 이 정도만 물어봐. 알겠어? 너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삼포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삼포도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대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평균인데 평균을 가지고 모든 걸 대표할 수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교 가서 성적을 받아보시면 옆에 자세히 보시면 표준 편차라고 뭐가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야. 본 적이 있으시죠? 없어요? 네. 아직 받아본 적이 없구나. 표준 편차가 써져 있어요. 왜 써져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중학교가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78.5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A 중학교가 이렇게 받았대요. B 중학교도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78.5인데 표준 편차는 아직 설명을 안 할게. 분산이라고 할게. 똑같은 의미는 갖고 있지만 분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분산은 10, 이 분산은 5야. 분산이 크다는 말은 산포도가 크다는 말. 그럼 산포도가 뭐라고?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대. 그러면 이 말은 똑같은 대표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중학교 애들은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대. 즉 A 중학교에 대한 분포를 치자면 여기가 평균을 가지고 있는다면 여기에도 여기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B 중학교는 평균을 여기에 분포가 있는다면 똑같이 B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보고도 대표값이 모든 거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들이 사실은 산포도야. 그러니 얘를 보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거야. 얘네들은 격차가 많이 크고요. 얘네들은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네.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됐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거나 이런 느낌인 거야. 하지만 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평균이 모든 걸 대표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거야. 그리고 분산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올 거고요. 왜 루트를 씌우냐? 상대적으로 분산을 하다 보면 사실 값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커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낮고 간략하게 보려고 표준 편차가 있는 거야.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연산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산포도는 기본적인 장치는 그런 걸 하기 위해 나와 있대요. 알겠어요? 뭐 적을 내용 따로 없죠? 지워내죠? 보면은 산포도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편차가 있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좀 같이 내가 풀어볼게. 편차 무엇이라고 써져 있어? 무엇에서 무엇을 뺀대? 응? 변량에서 평균. 변량에서 평균을 빼시겠대. 그러면 편차는 언제나 플러스 값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값도 있겠네. 그치?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해보자. 똑같이 1테스트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10점과 20점과 30점과 40점과 50점 5명의 학생이 고르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반들은 10점, 10점, 30점, 50점, 50점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두 반은 평균은 똑같겠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까? 평균은 똑같으니까 평균은 둘 다 M이라고 쓸게. 평균은 민의 줄임말이야. MEAN. 이건 아시죠? 얘는 평균이 30이죠.
얘도 평균이 32 되시겠죠. 여기에서 편차를 구해볼게요. 편차는 누구에서 누구를 뺀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별량이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별량인 거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대상들이 별량인 거야. 알겠어? 별량에서 평균을 빼자. 10-30은 마이너스 20. -20. 여기는 마이너스 10. 얘는 0. 0, 얘는 10, 얘는 20. 20. 자, 여기는 마 20. -20,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0. 얘는 20. 20. 자,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편차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오겠대.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첫 번째로 문제를 내기 정말 쉬운 이야기는 편차는 언제나 조사해봤을 때 전부 다 합쳐버리면 언제나 뭐가 되겠다? 0. 0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잘 나오는 것은 편차의 총합은 0이다라는 사실이야. 언제나 always. 알겠어? 편차를 다 더해서 0이 안 됐다. 계산은 일단 틀린 거야. 더하기 빼기 여기서 잘못된 거야. 알겠어? 그리고 편차들만 딱 문제에서 줬어. 그리고 문자가 한두 개 껴있어. 그러면 나머지 문자들과 있는 숫자들을 다 해서 무조건 0이라는 말이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편차의 성질을 보면은 총합은 항상 0이다 써져 있을 거고, 거기도 빨간색 써졌네.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큰 거는 당연히 양수, 작은 거는 음수.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 말도 해석을 하자면 똑같죠. 절대값을 씌워봤대요. 20이라는 게 더 크니까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 10은 더 작으니까 평균으로부터 좀 가까이 있다는 뜻. 왜? 둘 다 평균은 30인데. 이해됐나? 기본적으로 편차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편차에서부터 이제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분산 구하는 식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못하고 있어요? 자, 분산 구하는 건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해볼게요. 그럼 분산을 구하러 가자. 즉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해보러 가자 이거야. 자, 분산은 뭐라고 돼 있냐? 별량의 개수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 편차를 제곱한대요. 왜 제곱할까? 그냥 얘네들을 싸그리 더하면 0이잖아. 의미 없잖아. 제곱해서 돼야지 마이너스 애들이 사라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제 제곱했더니 400, 100 집단으로 나눠줄게. 다 합치면 1000. 여기 A라는 집단, 여기는 B라는 집단. A라는 집단부터 볼게요. 그리고 빵 플러스 100 플러스 400입니다. 마찬가지로 B 집단도 보겠습니다. 5개. 그리고 400 400 빵 400 400이에요. 됐어요? 자, 이 아이들을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거 계산해 보니까 1000이야. 1000을 5로 나누면 얼마니? 200. 얘는 200이 나왔네. 얘는 320. 320? 계산 되게 빠르네. 우리 진짜 좋다. 이것만 비교해봤을 때 분산은 누가 더 커요? B. B가 더 크다는 것은 분산이 크다, 평균으로부터 얘네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분산이 작다, 평균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고. 얘네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네들 만대로 제멋대로 분포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런데 이제 조사해보니까 값이 너무 큰 거야. 큰 거라서 여기에다 표준 편차의 개념은 루트를 씌운 거야. 분산에다가. 이게 뭐라고? 표준 편차. 책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책은 스몰 s라고 쓸 때도 있고요. 어떤 책은 이렇게 살짝 6을 이렇게 구부려 준 거를 쓸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그마라는 건데, 뭐 어쨌든 책마다 좀 다른 표현이고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알려주기만 할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고요. 중요하게 증명을 해줄 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좀 필기를 좀 해놓을게. 일단 200, 320 써놓고, 자, 거기 책에도 안 나와 있나? 밑에 있구나. n개의 별량 평균을 x1, x2 평균을 n이라고 한다면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 좀 먼저 볼게요. 식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x1, x2, 점점점, xn개까지 몇 개? n개가 있어. 이 녀석의 평균을 m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라서 들어가니? 분산을 구하러 갔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편차지. 편차를 제곱하겠지. 네. 마찬가지로 해도 편차를 빼서 제곱하겠지. 어디까지? 몇 번째인지 모르는 a까지. 그 녀석을 몇 개로 나누는 게 n개로 나누는 게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해. 됐나? 자, 그러면 한 번씩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 x1 제곱이네. 또 x2의 제곱이 쫑쫑쫑해서 xn번째 제곱까지가 쭈루룩 있고 일단 첫 번째 항만 선생님이 제곱했어. 이해됐나?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 두 번째 항은 우리 곱셈 공식 다 아니까 2m 하시고 x1 쭉쭉쭉 해서 xn번째 됐나요? 두 번째 항들은 이와 같이 이해되겠네? 됐나? 세 번째 항은 플러스 m제곱 쭉쭉쭉 해서 m제곱개가 몇 개 있는 건지 아시나? 몇 개 있니? 총 n개 있지. n개 있다. n개. 이해됐어? 자, 다시 식을 다시 정리하러 갈게. 얘네들은 별량들을 제곱하신 다음에 평균을 낸 거죠. 입니다. n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게요. 내 말이 이해됐어요?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2m 곱하기 n분의 여기는 무슨 말인가? 여기 x1부터 xn번째까지를 다시 n으로 나눴어. 평균이란 뜻이지. 내 말이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먼저 하자. 마이너스 2n 곱하기 m이라고 쓸 거야. 내 말이 이해됐어?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너는 n 제곱이 몇 개 있다? n 개 있다. 약분되겠네. 그러면 m 제곱만 딱 남아있네. 이해됐어? 다시 여기만씩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m 제곱이죠. 됐어요? 별량이 몇 개 있든 상관없어요. 별량에 제곱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놓은 게 너에 대한 이야기잖아. 거기에서 m제곱은 평균의 제곱을 뺐어요. 말이 헷갈릴 거야. 이게 뭐야? 분산이라고 하는 구하는 식이에요. 내 말이 이해되니? 제곱평에서 평균제곱 뺀다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 일단 써놓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분산이 이렇게 어려운 거. 얘들아 19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어떻게 푸는 건지 올라 풀어줄 테니까. 원스텝 19번이에요. 딱 안 푼부터네. 잘했어요. 잘 봐봐요. 대놓고 저거를 쓰라고 나와 있어. 어떤 거냐?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 그치? 그러면 대놓고 너희들의 평균이고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분산이라면서. 됐니? 제곱의 평균이면 680을 20으로 나눈 게 제곱의 평균이겠다. 이해됐어?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은 5의 제곱이겠죠. 이게 뭐예요? 분산이에요. 됐나요? 그럼 9구나. 지금 문제 뜻이 이해됐어요? 된 거 맞아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온대? 9. 그러니 표준 편차는 3. 3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20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7개가 있대요. 7개에 무엇이? 평균이 4다.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 x1,
x2 점점점 x 7번째까지를 7로 나누었더니 그 이름이 4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 뭐가? 표준 편차가 2다. 표준 편차가 2라는 뜻은 분산이 얼마라는 뜻? 4. 4라는 뜻. 아, 이 분산 4는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누구의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뺐다고? 평균의 제곱. 그러니 너의 제곱을 뺐대. 어떤 녀석에서?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2의 제곱 점점점 xn번째의 제곱에서 1번째가 아니지 7번째 미안해. 요 녀석에서 너를 뺐더니 이런 게 나왔다라는 뜻이겠네. 내 말이 이해됐니? 됐어요?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x1 제곱과 x2의 제곱과 x7의 제곱을 구하신다면 4 플러스 16을 하시고 140이요. 2, 7에 140이고요. 참 머리 좋아. 아무튼 여기까지 구해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몇 개? 10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10개. 10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 자, 지금 이것도 써놓을게. 미안해. 제곱하지 않은 녀석끼리 더한 것은 28이요. 28이래. 그래서 x1부터 점점점에서 x10까지 더한 것은 28 더하기 7 더하기 10 57. 더하기 12 얼마? 57. 이렇게 뭐라 좋냐? 진짜.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곱하신 것들 x의 7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에다가 9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을 하신 것은 140 더하기 제곱 했으니 49 433. 100 얼마라고? 433이요. 400 33. 대박이다.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나 여기까지? 제곱들의 평균이면 433을 10로 나누는 게 여기다 써줄게 처음이니까 제곱의 평균 선 이해됐어?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57에 아니 57을 뭘로 나눠야 되냐? 57. 이게 누구야? 평균의 제곱이겠죠? 됐나요? 어디서 안 보였어? 네. 어디서 안 보였어? 아니 X 다른 7을 못 알아보겠어. 어쨌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아먹었나요? 알아먹었어요? 물론 57을 제곱한 일이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거를 평균 구해서 일일이 10개를 다 빼고 있는 것보다야 네, 훨씬 낫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10.81이 나온대요. 계산 생각해서 미안해요. 이게 분산이에요. 알겠어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 이제 루트만 씌우시면 되고요. 지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외워 그냥 재평 평제. 알겠어? 그 밑에 네모버스 써져 있는 거 집중해서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봅시다. n개의 별량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ax1, ax2, ax3 쭉쭉쭉 axn에 이 녀석들의 평균이 나와 있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어떻게 구하냐? 원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거기 나와 있겠지만 x1부터 xn번째까지를 n으로 나누는 녀석을 스몰 m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아니 저 아저씨들은 평균만 생각을 해보자면 a를 공통인수로 생각해서 xn번째까지를 n으로 하신 거면 a 곱하기 m이겠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평균은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해. 아니
표준 편차는 이 아저씨들의 x1부터 해서 xn까지의 표준 편차를 아유 글씨 되게 못 쓴다. 스몰 s라고 거기서 쓰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준 편차에는 똑같은데요. 똑같겠죠. 첫 번째는 똑같은데요. 각각의 별량만큼 a만큼 곱해져 있는 거야. 하지만 표준 편차는 분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언제나 사실은 양수거든. 제곱해서 더한 데다가 루트를 씌웠다고 음수가 되면은 중학교 얘기가 아니겠지. 그리고 그게 음수가 돼서 나왔다고 한들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 실제로. 인정?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럴 수도 있을까봐 당연히 앞에다가 그만큼 절대값을 붙여주고 표현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니? 됐어? 두 번째 거 볼게. 이번에는 A 뭐라고 써져 있냐? x1 플러스 b xn 플러스 b 마찬가지야. 평균을 구하고 싶어. 다 더해서 누구로 나눌 거야? n개로 나눌 거야. b가 몇 개 있는 건데 b도 n개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평균에 다 똑같이 b만큼 더했으니까 평균이 그만큼 b만큼 올라갔어요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이 다 더했는데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변했니? 요만큼 흩어져 있는 정도에서 똑같이 더했으니까 요만큼 됐어. 정도는 변했니? 안 변했어. 따라서 너는 안 변했어. 이해됐어? 됐니? 안 된 사람? 거기 뒤에 두 학생 됐어요? 둘이 친구인가요? 한쪽은 끄덕끄덕 한쪽은 절레절레인데? 그랬어? 아 그것도 했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를 합쳤으니까 그죠? 곱한 거 먼저 평균에다가 똑같이 곱하고 더하고를 했대요. 내 말이 이해돼요? 내 말이 이해돼요? 안 됐어? 됐어? 아까 위에서 말했네. 더한 녀석은 표준 편차가 변해? 안 변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변해. 똑같이 다 더했는데 안 변해. 하지만 곱한 녀석은 쉽게 표현해서 약간 이렇게 표현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곱해버리는 순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갑자기 확 커지지? 그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곱한 만큼 변한 거야. 근데 더한 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해됐어? 요걸 가지고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정리할 게 있으면 후다닥 정리하시고 보자. 16번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A, B, C, D의 평균이 M이래. A와 B와 C와 D와 E의 평균은 이렇게 쓰겠대. 그랬을 때 3A 마이너스 2 3E 마이너스 2의 평균을 구하여라. 평균 어떻게 한대? 다 더한 아 A입니다. 간단하네. 답은 뭘 물어보겠어? 3n 마이너스 2. 그렇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나? 물론 선생님 저는 저게 와닿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써볼게. 5개가 이 말이네. 했니? 그럼 얘네들도 5개니까 싸그리 다 더해야겠지. 이 말이겠지. 아휴 귀찮다. 마이너스 2는 그냥 바로 쓸게. 내가 마이너스 얼마냐? 10인가?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 됐니? 됐어요? 여기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희 부분만 합쳐서 뭐라 그래요? 5M. 5m이라고 하죠. 그 아저씨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랑 계속 하고 있냐? 힘들지. 얼마나 편하고 빠른데, 그치? 그래서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수 있으면 빨리 이해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17번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이번에 1번 이 녀석의 평균 안 지웠구나. 이 녀석의 평균 어떻게 되니? 8. 5 플러스 3이니까 8 되겠지. 됐어? 표준 편차를 바꿔줄까? 헷갈릴까? 근데 어쨌든 분산은 표준 편차도 분산은 떨어져 있는 정도라며 변해 안 변해? 안 돼. 다 똑같이 더 있는데 변하지 않아. 그래서 똑같이 얘는 2야. 이해됐어? 볼게요. 자, 평균을 보자. 평균은 뭐라고 써야 되냐? 이제 곱하기 얼마씩 했으니까 2씩 했으니까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됐겠죠? 얼마예요? 그래서 간단하겠죠. 분산은 선생님이 아까 진영에게 이제 헷갈리니까 표준 편차는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이해되니 진영? 그럼 이거 표준 편차 내가 이제 쓰다 말았으니까 쓸게. 루트 2겠네. 됐지? 분산은 일단 표준 편차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이 아저씨들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야 돼? 2 루트 2가 됐겠지. 됐니? 이게 표준 편차고 분산은 뭐 해야 되니까? 제곱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이거 18번째 문제. 자, 읽자마자 보여야 해. 평균인 m. 그런데 이 xn 플러스 1의 평균 하면 뭐라고 써야 되냐? 2M 플러스. 그렇지. 두 번째, 그 녀석의 분산이 s의 제곱. 그러면 이 xn 플러스 1의 분산은 더한 것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분산에? 안 준다. 누구만 영향을 줘? 곱한 것만. 뭐라고 쓸래? 4s 제곱 끝. 답이 보이나 이제? 뭔 말인지 알아 먹어야 돼. 알겠어? (21번) 볼게요. n개의 별량의 표준 편차가 3이다. 그랬을 때 이 xn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더하고 빼고 영향 준다고? 안 준대. 뭐만 생각하면 되냐? 곱하기 2만 생각하면 되네. 답은 보자마자 뭐야? 빠른 애들은 3초. 3초도 안 걸리겠다. 1.2초. 됐니? 그거를 또 더하고 빼고 평균 구하고 뭐 제곱하고 분산 구하고 루트 씌우고 있으면 환장하는 거야. 혹시 안 되면 말을 해줄게. 산점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두 별량 사이에 x, y를 순서상으로 하는 점을 좌표표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약간 깨름칙하지만 우리 나중에 별로 통계를 배우다 보면 얘도 좌표표면상의 표현이 되는 아이들이거든.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 미안하지만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함수의 영역이야. 여러분들이 함수는 다들 좋아하시잖아. 사랑하고. 그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중에 수학을 공부하시라고 하고 말까요? 함수만 잘하면 수학 다 잘해요. 사실은. 네. 한 조금 적게 잡아서 한 95% 정도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함수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산전도라는 건 그런 그냥 찍어놓은 좌표에 찍어놓은 표현을 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영어 점수랑 수학 점수에 있어서는 예시로 나온 거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게 정상이야. 영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냐? 네. 꼭 그렇지는 응?
영어와 수학에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아 관계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딱히 관계가 없어요. 수학에서 쓰는 영어라고 해봐야 알파벳 말고 뭐 크게 많이 알파벳이 어렵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네, 알파벳은 네. 네.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를 여기에서 당연히 깊이는 안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무슨 관계냐? 상관관계. 아유 말 어렵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x축에다가 공부한 시간과 y축에다가 성적을 쓴다면 당연히 공부를 오랫동안 한 애들이 성적도 잘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오래 하면서 성적도 잘 나온 뭐 이런 게 찍혀야 정상일 거야.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사실은 오래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당연히 적게 한 만큼 적게 하지만 재수없게 적게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밉상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대부분 정상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조금 찍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찍혀질 거고, 가끔 어쩌다가 한둘 그 누구야? 엄마가 알고 있는 누구네? 친구야, 아들내미 누군가는 대충 공부했는데 어디 합격했다더라고. 이런 소리 들으면 이런 애들 있지 꼭. 이런 애들이구나. 미안해. 이런 애들이구나. 선생님, 누구네 아들내미 그렇다더라. 그래서 이제 저거는 중학교 때 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야. 이거 대충 이렇게 사실 선같이 이렇게 해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지.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러. 그런데 저거를 찍다가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찍힐 때도 있을 거야. 무슨 관계? 음의 상관관계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이게 증가할 때마다 감소하는 게 뭐가 있을까? 똑같이 하면은 게임하는 시간, 혹은 덕질하는 시간, 성적은 늘어나면 늘어서 성적이 줄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네. 그죠?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음의 상관관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아저씨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느냐? 찍다 보니 대충 연결하다 보면 이러한 대충 직선의 방정식스러운 게 나올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언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영역으로 가서 일상생활을 연구하기가 편하겠지. 수학은 모든 학문의 베이스지. 뭐 이제 이런 걸 조사하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CMS에 있는 시간. 아니, 지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경제 같은 데서 좀 많이 쓰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과 영역이니까 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은 뭐 물가가 올라갈까 물가가 줄어들까를 조사하는 거야.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 소비할 때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고 줄어들고, 이런 거를 상관관계를 조사하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듯이 우리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면 왜 비싸지는구나가 조사가 가능한 거지. 왜?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으면 이제부터 x와 y에다가 잘 갖다 대입만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정보와 자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됐어?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관계로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조사를 해놓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 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이런 서비스를 많이 쓰더라. 어디가 많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조회하는 정보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더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왔겠지, 걔네들끼리. 또 이런 것들을 노출을 시켜도 사람들이 안 본다더라.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안 해도 되겠다, 없애야겠다. 그런 거를 이미 조사를 하면서 아시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수학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배민이나 쿠팡 같은데
들어가 보면 왜 맨 위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뭐 떠있는 가장 위에 떠있는 정보는 뭘까 과연? 최근 맛집.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봤거나 사용했거나 하는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서 맨 위에 상단에 보통 뜨게 돼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이러한 관계고요. 특별하게 상관관계 여러분한테 어렵게는 안 물어봐요. 하고자 하는 거는 양과 음을 찾아내라는 거지. 만약에 찍었는데 알 수 없는 양도 음도 모르겠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생겨먹은 뭐 대충 원같이 생겨먹은 이런 걸 보고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 없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상관관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약하냐 강하냐인데 이 가운데 이 직선에 많이 몰려 있으면 강한 거예요. 근데 직선상을 이루는데 많이 퍼져 있어. 즉 3포도가 크다는 뜻이거든. 3포도가 큰 거는 상관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으나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라는 뜻이야. 아시겠어? 음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아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5분만 쉬었다 할까? 아니다, 쉬지 말자. 네.